페이지 22페이지 그쪽에 이제 받아놨죠.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내용들,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항상 이 계정 과목을 가지고 사실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계정 과목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쓰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할 거야. 근데 계정 과목을 다르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에 분류에 들어가냐, 거기만 맞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아까 자산에 대한 사항들 몇 가지를 봤는데, 매출채권, 미수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쭉 봤었죠. 밑에 이제 그 22페이지에 보면 그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서 중간쯤에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부채, 뭐 기업이 미래에 제3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그래서 부채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미래, 그 다음에 의무,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에서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과 부채가 나와야지 자본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본만 별도로 계산이 되냐? 그건 아니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가 무조건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이제 23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에 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왔죠. 일기해서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양쪽에 보니까 한쪽에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이제 대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차변 쪽에는 뭐가 기록이 되냐? 이 자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고, 그러면 이 자산, 현금, 상품, 토지, 건물 이렇게 이제 쭉 써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001년도 12월 31일 주 대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죠?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매입 채무, 차입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걔네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게 현금, 상품,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걔네들을 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반대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뭐냐면 물건 사는데 돈을 뭐 안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돈 빌린 거죠. 그 다음에 자본금, 나머지는 이제 자본금, 이익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현금, 상품, 토지, 건물 얘네들은 그 중에는 물건 사오고 돈 안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거다 이거야.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게 차변과 대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를 파악할 때는 항상 차변과 대변을 가지고 파악하는데, 차변 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대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걸 형성하게 된 원인은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내가 출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빌려가지고, 만약에 현금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한쪽에는 뭐가 생기면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차입금. 자,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되냐.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건물하고, 차입을 얼마 했냐면 10만 원을 차입을 해서 건물을 한 2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토지를 한 3만 원어치 사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10만 원 빌려서 건물 2만 원, 토지 3만 원 샀어요. 그러면 결국 내 주머니에는 뭐가 있냐. 5만 원만큼 현금 남아있겠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토지가 있겠고 건물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표시가 될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보면 차변의 합계금액은 대변의 합계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저걸 가지고 만든 게 토지, 건물, 현금이거든. 돈을 빌려가지고 만든 게. 그죠? 자, 그걸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 재무상태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을 봤는데 뒤쪽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의미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게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나와.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이제 5가지의 분류를 항상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5가지는 요게 이제 5가지 분류예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형태의 소유물 또는 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과는 뭐냐면 수익과 비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즉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의무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자산을 보유하든지 둘 중에 다 보유하는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 성과와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 처음에 10만 원을 내가 들고 있었어요. 내 주머니에 보니까 현금 10만 원이 있어. 12월 31일 날 내 주머니를 보니까 현금이 15만 원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지금? 돈이 생겼죠? 5만 원이 생겼죠? 이걸 성과라고 얘기해. 그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상태가 변하기 위해선 성과가 나와야 돼. 그죠? 자, 그거를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걸 재무와 관련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기업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과의 개념은 기간이 필요해요. 쟤네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했냐. 그런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성과에서는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얘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손익이라고 그래요. 손익. 그래서 저 성과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한 사항들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면 이 기초상태의 재무상태와 기말상태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재무상태에 성과에 대한 표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수도 있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요. 지금 현재, 이걸 보자고. 방금 전에 물어봤던 게, 처음에 10만원 있고, 지금 15만원 있대.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물어봤잖아요. 5만원 벌었다 그랬잖아. 뭐 가지고 판단한 거야? 이거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결국 그 5만원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태라는 건 성과의 변동분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게 뭐냐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태.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저렇게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항상. 그래서 성과가 발생이 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시점의 상태를 가지고 두 개를 딱 가지고 보면 기초상태와 기말상태를 보면 중간에 성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기초상태를 보고 중간에 성과를 보면 기말상태를 알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항상 맞물려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쟤네들은. 자, 그러면 책을 떠나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회계와 관련된 회계의 어떤 그 시스템,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이 그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1페이지,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먼저. 자, 9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회계 순환 과정 해가지고 그 분계, 전기,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정 분계와 전기,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계정 마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 작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건은 가정을 할게요. 사건은. 첫 번째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자, 회사가 설립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재무회계에서 보는 주체는 누구냐면 회사예요, 회사.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장이 있겠죠. 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있을 거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아요. 회사는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회사가 돈 빌려준 거예요. 사장이 돈 빼가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죠? 법인이 있어, 법인.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뭐냐면 두 개의 권리 의무 주체예요. 그죠? 법인도 얘네들도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를 가질 수가 있어. 개인도 마찬가지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법인에 사장이 있어요, 사장. 또는 회장이 있어. 회장이 법인에서 돈 벌어든 거, 법인의 통장에 있는 주 무슨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갔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돈이란 말이야. 그죠? 저 회사 내 거예요. 회장. 그죠? 그거 빼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가 학교 어딘지 모르지. 학교가 학교. 그죠? 왜냐면 법인은 법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얘가 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이 딱 만들어주는 순간에는 뭐냐면 법인 자체의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야. 그거는 회장이든 사장이든 다 제3자가 돼요. 그쪽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법인이 설립이 됐어. 설립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10만 원을 출자를 받았대요. 설립이 됐다. 자, 그러면 법인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주주한테서 돈을 받게 되면 이제 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얘를.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법인 쪽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자, 그 원인을 봤더니 현금은 어떤 원인 때문에 들어왔냐? 출자를 받은 거래요. 자,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자본금 이렇게 써요. 저게 이제 출자금이야, 출자금.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로? 자본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10만 원을.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리고 원금만 그냥 갚는 건 아니죠. 예, 3년 동안 이제 돈을 빌렸어요. 만기는 3년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 10%는 12%로 합시다. 12%를 돈을 주기로, 12%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대요. 자, 그러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올 테니까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나 봤더니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두 번째 2월 1일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에요. 저 사건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날 이제 현금 20만 원 들고 있고 이걸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제 물건을 내가 이제 청바지를 사다 팔고 싶어. 여기에. 그래서 청바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 청바지를
하나당 1,000원씩 50개를 현금으로 구입했어. 자, 그러면 얼마를 줬냐면 걔한테 5만 원 줬겠지. 그죠? 그러면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5만 원을 썼어요. 얘 이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 대신 청바지라는 게 들어왔어. 자, 청바지로 써도 돼요. 자, 근데 보통 저걸 뭐라 그러냐면 회사가 청바지를 사와다 파는 회사다. 자, 그런 회사가 청바지를 사오게 되면 그거를 뭐라 하면 상품이라고 얘기해. 상품. 그러면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책상을 사다가 파는 회사다. 그 사람들이 책상을 사가지고 오면 그걸 상품이라고 얘기해. 근데 나는 청바지를 파는 회사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책상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거는 비품이라고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저놈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로 바꾸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쟤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청바지 이제 팔아요. 팔았는데, 청바지를, 10개를 팔았다고 합시다. 청바지를 하나당 2,000원에 10개를 팔았어요. 근데 외상으로 팔았대.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보자고. 자, 이제 이 회사를 A 회사라고 할게요. 자, A라는 게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건이 있었어. 자, A 회사가 청바지를 사와다가 그거를 제3자한테 팔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 그죠? 네. 자, 그럼 판매를 하면 걔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갈 거야. 그렇죠? 얼마짜리가 들어가요, 지금? 걔한테 얼마짜리 준 거야? 1,000원짜리 준 거야. 그죠? 1,000원짜리 몇 개? 10개. 이거 줬죠? 얼마 받았어요? 대가는 하나당 2,000원씩 받았죠? 네. 자, 이렇게 받은 거야, 지금. 자, 거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이 매출과 관련된 거래, 즉,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보자고요. 자,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대가를 받았어. 얼마 받으면 2만 원을 받았죠. 자, 저걸 외상으로 받았대. 자, 그러면 자, 외상이니까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뭐냐면 언젠가는 돈을 받아야 되겠지. 권리가 들어왔어. 그죠? 자, 그 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 금액이 얼마냐?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 권리에 대한 수익,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얼마짜리냐? 2만 원짜리래. 자, 이거를 뭐라 그러면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채권. 그죠?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출 채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 채권 때문에 수익이 2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수익만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걔한테 뭔가 줬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 여기서는 청바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바지 아까 사온 게 뭐냐면 상품이었어요. 상품이 이제 빠져나왔죠. 몇 개가 빠져나가냐면 10,000원짜리가 빠져나왔어. 자,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 수익을, 즉 권리를 얻기 위해서 소비된 자원이에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수익은 뭐냐면 유입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입의 총량.
비용은 유출의 총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거래를 보면 유입의 총량은 2만 원이야. 유출의 총량은 만 원이죠. 그래서 유입을 수익으로 보고 유출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익. 이익은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익이 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익이 저 비용과 똑같으니까 금액을 좀 바꾸자. 얘를 3,000원 받았다. 이렇게 3,000원.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만 원이 되겠지. 3만 원. 그 다음에 얘 3만 원. 그러면 이익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익의 개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쟤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이제 두 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입의 총량을 수익으로 보자. 유출의 총량을 비용으로 보는데 그걸 뭐냐면 매출에 따른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3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 지급했냐? 나는 만 원 지급한 거야.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받기는 뭐가 생기냐? 수익 때문에 권리가 생겼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걔한테 지급을 했죠. 그게 이제 상품이 빠져나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요. 자, 1월 1일부터 2월 1일, 그 다음에 3월 1일, 4월 1일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해본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물건 외상으로 팔았던 거 외상 판매 중에 만 원이 회수가 됐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만 원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현금 들어갔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는 지금 현금이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뭐냐면 매출 채권이나 권리가 사라진 거야. 그 권리 중에 일부가 현금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사라질 때는 이쪽에 있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이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회계 처리. 자, 저게 이제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거야.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두 번째로 원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장. 원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와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20만원 남아있는 상태죠. 5만원을 썼네. 그럼 15만원 남아있겠네. 자,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네. 만원. 그러면 16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 현금 16만원 남아있네요. 이렇게. 자, 사건이 요번에 이렇게 5개만 있을 때는 그나마 할만해. 사건이 5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현금이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표를 쓰고 나와야 돼. 사표 안에는 뭐라고 쓰냐? 네가 해봐.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얘네들 있죠? 이런 걸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정 과목별로 따로 분류를 해요. 그걸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자, 먼저 현금에 대한 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차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T 모양의 어떤 계정을 만들어요. 이렇게 T를 만들어서 여기는 차변이고 여기는 대변이다. 이렇게 이제 써요, 일단. 그리고 현금 계정이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그걸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이제. 현금만 뽑아요, 이제. 자, 1월 1일 날 보니까 현금이 10만원 들어왔죠? 어디에 생겼냐면 차변에 생겼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월 1일 날 또 현금이 있네.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 하나 있구나. 며칠이야? 3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현금을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차변 쪽의 합계는 21만원이에요. 대변 쪽의 합계는 5만원이야. 그러면 21만원 중에 5만원 빼면 돼. 그렇죠? 그거를 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저걸 정리해 놓으면 맨 나중에 그 계정만 딱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까지 나와. 자,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사장님이 물어본 거야. 야, 2월 1일 날 현금 1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 모르잖아, 이것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장에는, 현금 계정의 원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반대편에 계정 과목이 써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반대편에 계정 과목 써져. 자, 그러면 1월 1일 날 10만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자본금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 1일 날 10만원 들어왔어.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돈 빌렸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볼까요? 자, 5월 1일 어디 갔냐? 이건가? 여기 있구나. 이거 보니까 뭐예요? 매출 채권 받았대. 그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보니까 상품 산대. 자, 이렇게 써놓으면 현금의 유출입과 그 내역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뭐냐면 원장이에요. 원장.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원장에 대한 사항들, 이걸 가지고 T 계정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할 거야, 사실은. 그게 처음에 나오는 그 원장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요거 이제 각각의 계정별로 이제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원장을 하나 만들었냐? 얘 원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현금 계정의 원장을 하나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얘 하나 만들어 볼게. 자본금. 자, 자본금 볼까, 여기? 여기 있네. 자, 보니까 1월 1일 날 대변 쪽에 10만원이 이렇게 들어갔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반대편에 계정을 써준다 그랬죠? 현금 이렇게. 그래서 자본금이 1월 1일 날 10만원 생겼는데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원장을 1월 1일에 원장만 볼게. 1월 1일에 사건이 여기 하나 나왔어. 그래서 요 회계 처리가 하나 됐어요. 요거.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장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현금에 대한 원장 나오고 자본금에 대한 원장이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원장을 가서 보자고. 보면 양쪽에 이렇게 써있게 됐죠. 한쪽은 10만원 차변, 한쪽은 10만원 대변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죠? 결국은 뭐냐면 그 원장의 내용 가지고도 회계 처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그죠? 자, 그러면 뭐 자본금이 이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얘는 끝났어요. 차입금을 한번 볼까? 차입금. 자, 차입금도 마찬가지 보니까 여기에 10만원 있네. 언제냐면 2월 1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을 이름을 써주면 돼. 현금. 그럼 이제 얘도 끝난 거야. 그죠? 또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상품을 만들어 볼까? 자, 상품 볼게요. 보니까 3월 1일 날 5만원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상품이 만원이 빠져나간대. 그 다음에 없죠? 네. 자, 그러면 5월 1일 날은 어떤 거냐? 상품 계정을 쓰니까 반대편에 뭐냐? 현금 있죠? 현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상품 계정을 보니까 매출 원가예요. 원가. 그러면 상품을 5만원짜리 샀는데 현금 줬다는 얘기고 상품이 5만원짜리가 팔렸는데 매출 원가로 팔렸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상품에 대한 계정도 끝났어요.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안 만든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매출 채권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 있네. 이 세 가지 계정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매출 채권 볼까요? 자, 매출 채권이 처음에 나온 게 여기 나왔는데, 그죠? 4월 1일 날. 얼마 나왔냐면 3만 원 나왔대. 자, 근데 매출 채권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매출액 있죠?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매출 채권이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나왔어. 그죠? 5월 1일 날. 10,000원이에요. 자, 보니까 반대편에 현금. 자, 그러면 매출 채권도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매출원가 두 가지만 나왔네요. 매출액을 보니까 여기 4월 1일 날 3만 원이래요. 매출원가 보니까 5월 1일 날 10,000원이네. 5월 1일 날 4월 1일이구나. 4월 1일 날 10,000원이네. 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매출액을 보니까 반대편에 매출 채권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매출원가 보니까 반대편에 상품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러면 회사에 있는 모든 계정들이 다 분류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유익과 유출에 대한 사항들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액이 나와. 그죠? 자, 현금의 잔액은 얼마죠? 21만원에서 5만원 뺀 나머지가 현금의 잔액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잔액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간에 요걸 보면 21만원 들어왔고 5만원 빠졌으니까 이쪽에 얼마 남냐면 5만원 빼고 나면 16만원이 남아있겠네. 17만원이. 그죠? 16만원이지? 21만원, 5만원. 16만원이지. 그게 여기 남아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양쪽을 맞춰보는 거야, 한번. 맞춰보면 어디? 여기에 16만원이 겨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양쪽의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가 뭔가가 메꿔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기말로 보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거는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죠? 예, 자산이야. 그러면 보니까 자, 자산 계정을 보니까 차변, 대변. 차변 쪽에 뭐가 생기냐면 자산이 들어온 게 쭉 기록이 됐어요. 그죠? 예. 증가가 기록이 됐어. 자, 그리고 자산을 쓰게 되면 사용이 되는 거죠. 예. 사용하게 돼. 그리고 남으면 기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산 쪽의 움직임을 보면 자산은 이쪽에서 증가하고 기말이 이쪽에서 남아있게 돼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산을 써버린 거죠. 사용이 된 부분이야. 그죠? 자, 요게 이제 자산에 대한 계정이에요. 자, 그럼 부채를 한번 보자고, 부채. 부채가 뭐가 있냐면, 차입금 있네. 차입금. 자, 차입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차입금 계정을 보니까, 처음에 차입금이 생겼을 때 어디에 생겼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차입금은 여기서 이제 증가하게 돼 있어. 그죠? 자,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냐?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을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을 했어. 그리고 남으면 요만큼 남겠지 뭐. 그죠? 이게 기말이 담겨. 그래서 차입금의 계정을 보면 차입금은 대변 쪽에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차변 쪽에 기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말 잔액을 한번 써볼게요. 자, 차입금은 얼마냐면 10만원 기말. 자, 그 다음에 상품 얘 보니까 5만원 그 다음에 만원이니까 여기다 4만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냥 얘도 볼까요?
얘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얘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써놓은 건 기말잔액이에요. 기말잔액. 그죠? 그래서 현금의 기말잔액은 16만원, 차입금의 기말잔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상품의 기말잔액은 4만원, 자본금의 기말잔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2만원, 매출액은 3만원, 매출원가는 만원. 자,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요. 자, 시산표는 뭐냐면 모든 계정을 저기다 다 써. 자, 그럼 지금 계정이 몇 개 나왔냐면 현금, 차입금, 상품, 자본금, 매출채권, 매출액, 매출원가 7개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 써보자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액들을 이제 써준 거예요, 여기다가. 잔액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잔액을 쓸 때 실제적으로 남은 데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잔액을 구할 때는, 기말 잔액을 구할 때는 양쪽을 맞춰주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기말에 요거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말이 자산 쪽에는 대변, 부채 쪽에는 차변이 남았지만 사실 남아있는 건 지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변 쪽에 16만 원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 쪽에 잔액이 남아요. 얼마냐면 16만 원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입금은 대변 쪽에 10만 원 남아있어. 그 다음에 상품은 차변 쪽에 4만 원 남아있어. 그 다음에 자본금은 대변 쪽에 10만 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차변 쪽에 2만 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대변 쪽에 3만 원 남아있어.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저변 쪽에 1만 원 남아있어. 자, 이렇게 써요. 자, 이거를 시산표라고 얘기해, 시산표. 그러면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그럼 시산표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냐면, 분류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죠? 걔네들이 시산표에 다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잔액을 한번 볼게요. 자,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합계. 16만원, 4만원, 그러면 20만원, 22만원, 그 다음에 23만원 되겠네. 자, 얘기 내볼까요? 10만원, 10만원, 3만원, 23만원이네. 자, 양쪽은 같죠? 얘네는 같을 수밖에 없어. 얘네는. 왜 그럴까요? 저 시산표가 뭐냐면, 이거를 쪼개는 거하고 똑같아. 모든 계정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첫 번째 현금을 볼게. 현금 16만원 남은 가정 있죠? 자, 16만원. 이거 퉁치면 16만원 있을 거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 개 16만원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상품,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차입금 그대로 있고, 상품 보니까 이거 퉁퉁 치자고 그냥. 4만원 남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매출채권도 시작하고. 2만원. 그 다음에 매출액 넣고, 매출원가. 자, 지금 해놓은 게 뭐예요? 저거예요. 결국 양쪽은 맞을 수밖에 없어. 양쪽의 합계 금액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시산표인데, 이제 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제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 떼어내고 수익과 비용을 떼어내요.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드냐?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는 지워버릴게. 원장은.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먼저 떼어놔 볼게요. 자, 현금은 자산이에요. 차입금은 부채고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본금은 자본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놔두고, 자, 그러면 자산만 쭉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현금, 그 다음에 상품, 채권, 그 다음에 자본금. 자, 그리고 이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6만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썼네요. 자, 저게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을 한번 써보자고요. 수익과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매출액과 매출원가. 자,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은 이제 대변 쪽에 나타납니다. 매출원가는 차변 쪽에 나타나요. 자, 매출액을 보니까 얼마냐면, 3만원이래요. 자, 매출원가는 만원이래요.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 자, 보면, 여기 합계 얼마죠, 지금? 16만원, 4만원, 2만원이니까, 뭐, 이렇게 있겠네. 그죠? 자, 여기는 얼마죠? 20만원이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도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달라. 그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걸 떼어냈잖아. 이걸 떼어내가지고 여기저기 일부를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일부를 이쪽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얘를 표현을 하면, 자, 이게 시사표 차변 금액이에요. 이게 시사표 대변 금액이야. 얘네들은 두 개가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시산표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시산표를 반으로 쪼개서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했냐? 요거를 재무상태표에 갖다 놨고 요거를 손익계산서에 갖다 놨어. 그죠? 그러니까 양쪽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두 개 차이는 매칭이 돼. 어떤 거? 요 금액. 요 금액의 차이만큼 양쪽에 차이가 생겨요. 그죠? 여기에서 2만원 차이가 생기고 여기서 2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과정으로 뭘 하냐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손익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봤었어. 처음에 물어볼 때 이거 물어봤었죠. 자, 처음에 1월 1일 날 재무상태가 있고 재무상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재무상태가 만원이었어. 12월 30일 날 15,000원이야. 그러면 5,000원만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죠? 요거야, 요거. 그죠? 이게 성과예요, 단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두 개 차이 금액 있잖아요, 요거. 2만원 있잖아요.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자, 그게 지금 한 과정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기말에 재무상태가 나와. 그래야. 그러면 결국,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익잉여금. 결국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단기의 성과가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옆에다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 12월 30일이 됐다고 할게요. 그 다음 년 12월 30일 보니까 여기 3만원 있어. 25,000원 있어. 자,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뭔 일이 생긴 거야? 요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연도에 뭔 일이 생긴 거야? 많은 만큼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그 만원이 그 다음 연도에 손익이에요. 그리고 그 손익이 어디에 쌓였어,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죠? 결국, 여기 나오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들은 계속 쌓여요, 여기다가. 계속 쌓이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익들이 쌓여있는 애들이.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익들의 쌓인 금액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리고 그 이익들은, 요거 성과.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한 번의 성과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집어넣고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딱 한 기에 대한 손익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마감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손익에 있는 계정도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그 순액만 띄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하나의 정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거야, 지금.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회계학을 다 배운 거야, 사실은. 간단해. 할만하지? 못 믿겠어? 할만해. 하다 보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뭘 배우냐. 이제 얘네들을 배우는 거야, 얘네들을. 그죠? 상품을 뭐 사올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이제 봤는데, 외상으로 사오면 어떻게 하게, 돈 먼저 주면 어떻게 하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안에 계정과목론 들어가서 이제 쭉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본 거예요. 그죠?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돼.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쉬고 다음에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